친구의 친구, 인생과 커리어가 바뀌는 약한 연결의 힘. 나는 왜 인맥 쌓기를 그만두었는가? 리프킨의 이야기는 놀라운 비화들로 가득하다.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진 않지만 그가 속한 업계의 핵심 인사들에게 그는 단순한 유명 인사에 그치지 않는다. 리프킨은 세계 최고의 네트워킹 능력자다. 정말 말 그대로다. 2011년 포천은 리프킨을 세계 최고의 네트워커로 선정했다. 조사 결과 그가 포천이 선정한 포천 500대 기업, 40세 이하 기업인 40,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50인 등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들과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리프킨이 남과 다른 점은 그가 인적 네트워크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가 인맥을 키우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사용한 전략 대부분은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었다. 다름 아닌 대학원 컴퓨터 과학 과정에서였다. 그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저는 여러 뛰어난 스승들로부터 네트워킹에 대해 배우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그 스승 중에서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사실 인터넷 자체였습니다. 리프킨은 인적 네트워크가 컴퓨터 네트워크와 유사한 원리를 따른다고 생각한다. 그는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더 잘 키우고 이용하는 법을 배웠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가진 인맥을 명함 수첩에 들어있는 명함 한 뭉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리프킨은 인적 네트워크가 연락처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연락처와 연락처 사이의 연결 관계를 그린 지도라고 봤다. 인적 네트워크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한 무리의 사람들과 그 사람들 사이의 수많은 연결 관계입니다. 라고 그는 설명했다. 대부분의 사람은 네트워킹에 참여하거나 그것에 대해 생각할 때 의구심을 갖거나 심지어 불결하다는 느낌을 갖는다. 지난번 네트워킹 이벤트에서 만났던 기분 나쁜 세일즈맨, 사탕을 나눠주듯이 자기 명함을 돌리던 사람, 중요한 사람과 이야기하려고 나를 훑고 지나가던 사람을 떠올린다. 또는 갑자기 새 직장을 찾기 시작한 오랜 동창이 자신의 주소록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링크드인에 들어가 융단 폭격식으로 일촌 신청을 하고 커피 한잔하며 얘기 좀 하자라고 접근하는 걸 연상하기도 한다. 대부분 사람에게 네트워킹은 사적인 이득을 위해 인간관계를 이용하는 불순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이 네트워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인맥을 키우려 네트워킹하는 사람들에 대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다. 그러니 그 모습이 보기 흉한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네트워킹과 인맥이 중요하다는 생각과 네트워킹 활동은 어색하고 불결하다는 보편적인 인식을 결합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아마도 당신은 네트워킹에 대해 가장 흔히 쓰이는 이런 격언을 떠올릴 것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다. 누구를 아느냐다. 이는 정말 흥미로운 문구다. 사람들은 적어도 지난 70년간 이를 글로 쓰거나 목청 높여 말해왔지만 그것은 주로 불만을 토로하기 위해서였다. 누구를 아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니라는 이런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아마도 또 하나의 흔히 쓰이는 어구가 더 정확하다 할 것이다.
당신 친구의 친구를 보라. 더 정확히 말해 당신이 이미 연결되어 있는 인맥 네트워크의 큰 그림을 바라보고 그것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핵심이다. 바로 이 책의 주제다. 이 책은 단순히 네트워킹이 아니라 원리, 즉 네트워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룬다. 새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고 회의장에서 어떻게 명함을 돌릴지에 관한 방법론이나 판에 박힌 조언들을 모아놓는 또 하나의 책이 아니다. 또한 당신의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프로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설명서도 아니다. 이미 그런 가이드북은 넘쳐나기에 한 권 더 늘리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다. 이 책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네트워크 과학 속으로 파고들어 자신의 인간관계와 인맥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사람 모두에게 그 의미를 풀어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네트워커들의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한 틀에 박힌 조언들을 논하지 않을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성공에 이른 개인과 기업의 실제 사례들을 살펴볼 것이다. 알고 했든지 우연히 그런 결과를 얻었든지 간에 성공 사례들은 연구 결과에 부합하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얻어진 것이다. 네트워크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것이야말로 강력한 네트워킹 전략을 수립하게 해주는 비밀 무기다. 이는 온갖 네트워킹 도구를 모아놓은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종착지다. 1장에서는 어떤 종류의 커넥션이 새로운 정보와 기회를 제공해 줄 가능성이 가장 큰지를 설명한다. 힌트를 하나 주자면 당신이 아주 빈번히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은 아니다. 2장에서는 오래된 인맥 찾기 게임을 살펴보고 거기에 숨겨진 실마리를 통해 당신의 인적 네트워크 전체가 얼마나 크고 유용한지를 생각해 본다. 3장에서는 네트워킹 전략을 다룬다. 즉 하나의 산업이나 직업군에 속한 모든 사람과 인맥을 맺는 것이 더 나은가 아니면 여러 산업 및 직업군들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나은가 하는 문제다. 4장에서는 사일로 머무는 것이 가끔은 커다란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본다. 벽을 허물고 사일로를 깨부수라는 일반적인 조언이 왜 현실에서는 들어맞지 않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다만 거기에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가 관건이다. 5장에서는 당신의 네트워크가 당신이 의존하는 팀들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높은 성과를 내는 네트워크로 키우기 위해 왜 일부 인맥과의 접촉 빈도를 줄이거나 없앨 각오를 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6장에서는 당신의 네트워크가 정말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설명하고 평균 이상의 거대한 인적 네트워크들이 어떻게 그런 규모로 커질 수 있었는지 논의한다. 7장에서는 평균 이상의 대형 인적 네트워크들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본다. 핵심 인맥을 만든다는 것이 언제나 힘든 일이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과정인가? 아니면 인적 네트워크가 스스로 커나가게 할 방법은 없는가? 네트워크 과학 분야의 더욱 놀라운 연구 결과들을 다룸으로써 당신이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 전체를 재평가하게 한다. 8장에서는 인적 네트워크가 가진 신기하고 유별난 특징에 대해 서술한다. 실제보다 더 인기가 있고 더 큰 인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9장은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진지한 경고다. 즉, 같은 종류의 인맥이라면 인맥이 많기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10장에서는 9장에서 이야기한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언제, 어디서 새로운 커넥션을 맺느냐가 그 인맥의 가치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 11장은 인적 네트워크 전체에서 시각을 돌려 각각의 인맥에 초점을 맞춘다. 당신이 누군가를 안다는 것에는 그들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잘 아는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당신이 가진 인적 커넥션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들을 어떻게 알게 됐으며 어디서 만났고 또 그들이 다시 누구를 아는가 역시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모든 요소가 당신을 둘러싼 인적 네트워크를 설명해 준다. 즉, 당신의 모든 친구의 친구 말이다. 이 책이 끝날 쯤이면 당신의 업무와 커리어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핵심 인맥을 만들고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단순히 이 책의 조언을 좇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인적 네트워크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작동시키는지를 알게 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인맥을 관리할 수 있길 희망한다. 약한 유대관계와 휴면 상태의 유대관계가 가지는 가장 커다란 의미는 우리가 가진 충동 욕구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커리어상의 난관에 봉착했을 때 대부분 사람은 자신을 도울 수 있을지 어떨지 알 수 없는 주위에 가까운 친구들에게 얘기한다. 거기에서 성과가 없으면 무작정 인터넷에 일자리 공고에 지원하거나 헤드헌터에게 전화를 건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약한 유대관계와 휴면 상태의 인맥에 접촉하여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어떤 기회로 인도할 수 있는지 보아야 한다.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약한 유대관계의 인맥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다. 1. 연구에 참여한 임원들이 했듯이 과거에 강한 유대관계였지만 연락이 뜸해지거나 끊긴 직장 동료 6에서 10명의 리스트를 만들어라. 거기에는 적어도 2년 동안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동료들을 포함시켜라. 2. 그 리스트에서 무작위로 한 명을 골라라. 주사위를 굴리거나 동전을 던져서 결정한 다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서 직접 만나거나 전화상으로 얘기를 나누자고 제안해라. 3. 주제를 정하지 마라. 구체적인 것을 찾고 있다고 말하지 마라. 다만 다시 연락을 주고받고 싶을 뿐이라고 말해라. 하지만 자유롭게 흐르는 대화 중에 일과 관련된 사건이나 문제, 기회들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것들을 잘 정리해서 적어두고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하거나 당신이 그를 도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대화를 이어가라.